네, 요즘에 뭐 빵, 라면, 과일, 우유 안 오르는 게 없죠. 정부가 물가 상승 체감도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른 걸 나열하는 것보다 안 오른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물가 네. 상승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 건가요? 연초 이후에 조금 이제 상승의 방향이 꺾였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8월부터 상승 쪽으로 가닥을 꺾게 되면서 10월 물가 상승률 경우에는 다시 오르면서 이제 방향성이 바뀌었죠. 3.8%로 오르게 됐고요. 그 핵심 이유를 좀 봤더니 역시 먹거리였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른 데다가 연관된 가공식품의 품목까지 네. 따로 지금 나오고 떼어놓고 보면 있네요. 거의 평균 한 14%가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생활 물가 역시도 거의 한 4.6%, 5%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워낙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정부가 주요 외식 메뉴나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 매일 가격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2012년에도 한번 했었던 건데요. 좀 유사하지만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정부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28개 품목을 나눠서 이 중에 몇 개는 아예 전담 사무관, 담당자까지 붙여서 물가를 관리하는 건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9개, 8개 품목입니다. 빵, 우유, 라면, 아이스크림. 외식에서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5개. 그리고 농축수산물이 14개고요. 저거 외에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뭐 명태, 고등어, 오징어 한 7종을 또 따로 가격 관리를 예. 하고 있어서 저렇게 28개와 해양수산부의 7종을 매일 가격 점검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정부의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해보면 품목별로 다 나눈다고 하니까 뭐 과자 사무관, 라면 사무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는 않겠지만 누가 책임자인지는 확실히 정해놓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 담당자가 가격을 매일 체크하고 원인도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해법도 내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물가 상승세를 3.6% 안팎으로 좀 봤는데요. 네. 지금 3.6%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3.8이니까 방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예. 당초에 정부 또 한국은행이 목표로 했던 게 3% 초반으로 올해 좀 끝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아직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나서 유가가 상당히 튈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이달에 석유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덜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생각은 이참에 지금 오르고 있는 저 먹거리 가격만 눌러놓으면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물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네. 그런 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체감 난이 그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품목을 정해서 시킨다는 거는 이거 빨리 불을 꺼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28개 품목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이제 가중치,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근데 비중이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됐는데 먹거리 지금 관리 품목은 크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방금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왜 저것만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느냐. 체감 물가에는 저 품목들이 상당하고요. 워낙 안 살 수 없는 맞습니다. 품목들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 예. 아, 이거 물가 오르나 보다 해서 예. 기대 인플레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는 데는 뭐큰 틀에서 기대 인플레도 잡을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좀 떨어뜨리겠다 이런 포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빵 사무관 같은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네. 약간 과장된 거다 이런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빵 사무관 뭐 등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고 각 부처에서 우리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계의 물가 안정 노력을 권유를 하고 또 뭐 이러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라는 것은 어느 뭐 정부가 혼자만 안정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각계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 빵 생산 공장에 가서 일일이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양태가 전혀 아니고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유도한다. 이런 차원의 자연스러운 대화
또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품목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는 큰 틀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효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2012년에 그러니까 네. MB 정부 때 있었던 이제 과거의 물가 책임제, 물가 안정 책임제와 비슷한 거 아니냐 하고 그때를 돌아다 보면 물가 안정 책임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네. 단기간엔 좀 있는 듯 하다가 네. 뭐 이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됐던 품목의 물가가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형국도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의식을 했는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좀 약간 원가도 일일이 조사하고 좀 누르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소통하고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물가 관리, 물가 품목 관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압박이 될 없겠죠. 수밖에 압박이 될 없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격은 그대로 두되 네. 내용물을 뭐 줄이는 우리가 아. 이걸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네. 많이 표현을 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네요. 그렇죠. 가령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런 뭐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네. 식당에 가서도 같은 가격인데 예. 뭐 고기가 좀 줄었다든가 예. 반찬 가짓수가 요즘 줄었다든가 그런 경우 있어요. 고깃집 맞아요. 갔는데 그 가격은 그대로인데 고기 주는 양이 줄었더라고요. 자세히 맞아요. 보면. 내진 또 예. 자세히 보면 아마 예. 핵심 반찬들이 아. 없었을 거였습니다. 저런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저게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물가 관리가 된 건가라는 또 예. 하나의 있고 더 단점은 저러다가 어느 기점을 통해서는 이제 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는 저 상태에서 가격을 또 올려버리는 그렇군요.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시급한 정부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지금 네. 유가도 너무 기대외로 안 올랐기 때문에 먹거리 가격만 누르면 네. 물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박차를 가하지만 저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 관리는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과하면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또 말씀이신데요. 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도 외식하면 요즘 느끼겠지만 외식 물가가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돈 10,000원 들고 나가면 식사할 데가 없다 이런 지금 하소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한 뭐 김밥 가격도 이미 3,000원이 그렇죠. 3,000원이 넘었더라고요. 비빔밥이 10,000원 넘습니다. 네, 상암동에서 늘 먹었던 저 김밥집이 있는데 네. 넘었더라고요. 예. 예, 3,400원, 500원 정도가 되고 있고 뭐 비빔밥도 10,000원이 넘고 냉면 중에서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수 없는 거의 2만 원대에 가까운 뭐 그런 가격까지 오르게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외식 물가라는 게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저 품목 중에서는 안 올려도 되는 품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저 물가가 마치 우리가 산불에 많이 인플레이션을 비유하는 게 여기저기 한두 개가 오르다 보면 안 올려도 되는 쪽도 나도 올려야 되는가 보다라는 이제 이런 가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저를 누르기는 상당히 힘든 대목까지 산불의 불씨가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식 물가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사실 지금 이 가격은 이제 지난달 기준에 이제 서울 그 외식 물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네. 또 웬만한 식당을 들어가면은 저거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으로는 점심이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10,000원 정도면 정말 아껴서 예. 일단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물가가 가장 크게 이렇게 체감이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입니다. 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우유 냉장고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우유 지금 상승률이 기록적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대목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과 뭐 연동을 하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실은 2달 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유의 가격 상승은 예상이 됐었는데 우유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원유라는 것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유, 원유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 또 빵까지 아이들 그리고 간식입니다. 다 예, 지금. 커피도 카페라테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올릴 수가 있는 또 명분을 함께 주게 되는 거거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4% 전년 동기 14%였고요. 절대 명목 가격으로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우유 가격은 가장 비싸다. 14년 내에 가장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스크림 역시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가격 대비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 앞서 봤지만 빵, 커피까지도 줄줄이 올리게 되는 뭐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아이들 과자 몇 개 집어오면은 이제 몇만 원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슈링크플레이션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가격은 더 못 올리니까 내용물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꼼수 인상을 펼치고 있는 뭐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예. 네. 뭐 우유, 빵 이 가격도 오르지만 요즘에 또 밀가루 가격 인상되다 보니까 피자가 라지 기준으로 하면은 네. 4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죠. 3만 원대 후반까지 예. 왔었고요. 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자체적인 인상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서 글쎄요, 피자 원료만으로는 저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피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1년간에 또 얼마 지난달이었죠. 12%의 가격 인상이 나왔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처럼 프랜차이즈 피자의 인기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게 임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자 얼마면은 배달시켜 줄까? 뭐 25,000원, 3만 원, 35,000원. 근데 라지가 4만 원이 되면 이제 어머님이라든가 뭐 어디 뭐 단체에서 뭐 피자 시킬 때도 예. 머뭇거리죠. 거기다 콜라 시키고 뭐 배달비 하면은 돈이 5만 원이 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가격은 아마도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다른 피자의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게 화면에도 나왔지만 냉동 피자입니다. 그래서 냉동 피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 3, 4년간의 매출 상승률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저기 나오겠지만 47.2%나 냉동 피자가 늘고 있고 또 하나가 신규 프랜차이즈들. 신규 예, 프랜차이즈. 1인 피자 같은 것들을 하고 아, 있는 그런 네. 쪽의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피자 때문에 동네 피자점들이 있어요. 좀 이제 장인분들이 하는 피자집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굉장히 몰락을 했다가 예. 최근에는 그분들이 파는 피자 가격이 예. 더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히려 프랜차이즈 피자를 시키지 않고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장인 피자집을 가던가 거기서 배달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역설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네. 뭐 냉동 피자를 좀 사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섬이 눌리는 소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주값 올랐다고 이제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출고가는 올렸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쉽게 좀 못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도매가, 소매가 모두 동결인데요. 예. 일단 출고가 기준으로 좀 지금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소매가죠. 얼마 전에 이제 출고가가 인상이 되면서 브랜드별로 좀 다르는데 뭐 유명 브랜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참이슬이 6.9%, 그다음에 진로가 9.3% 출고가는 올렸는데 이제 문제는 출고가가 오르면 그다음에 도매가, 소매가로 연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요. 출고가 인상과 함께 바로 나왔던 반응이 도매가들 유통상들이 소주 도매 가격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 가봐도 예. 소매가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인상 전이 한 소주 5,000원이었다면은 뭐 요번에 출고가 반영을 하면 식당 가서 소주 한 병 주세요 하면 뭐 6,000원, 7,000원 시대도 열리지 않겠느냐. 맥주도 최근에 한 7% 정도 가격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맥주 가격도 한 8,000원 해서 소맥을 하면 뭐 15,000원 이렇게 예.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론이고요. 막상 식당에 가봤더니 앞서도 제가 가격에 마지노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올린다고 무조건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는 순간 수요가 끊기니까. 손님이 뭐 줄어들면 다 소용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래서 예. 현장에서는 아직은 소주 한 병에 뭐 7,000원 시대는 안 나오고 있는. 하고 진짜 7,000원 시대가 나오면 거의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기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소주가 오른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기간이 또 지나면 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고스란히 소비자들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고 예. 또 자영업자분들도 매출 감소라는 예. 또 역풍을 맞게 되겠죠. 예, 과일 얘기도 좀 해보면 네. 몇 달 전에 정철진 평론가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사과 얘기했었는데 네. 왜 사과 값은 안 내려가나요, 이거? 사과는 아마 작황이 예. 한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예. 폭우도 왔었죠. 그 다음에 뭐 폭염도 잠깐 왔었다가 또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사과가 1년 전 대비 70%. 근데 저게 평균 가격이고요. 아마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사과는
그냥 2배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체감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생강파, 토마토 저런 것들도 함께 그러니까 가공품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농수산물도 같이 함께 가격이 오르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도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네. 뭐 김장철이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배추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턴으로 일단은 물량들 수급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전 대비 배추 가격의 급등세는 막은 것 같아요. 특히 무 같은 경우에도 뭐 금무다 뭐 이랬다가 지금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러나 소비자분들이나 어머님들이 그래도 비싼데 뭐가 떨어졌어 하는 이유가 2년 전 대비로 놓고 보면 절대치가 배추든 무든 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등세는 분명히 잡았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통해서. 그래서 올 김장은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게 절대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월급 받으면 장 보고 외식도 물가도 신경 쓰이게 되고 또 네. 하나 이제 월급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네. 은행 이자 이제 금리 상황은 굉장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미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파월의 입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월의 입에서 지금 매파적 발언이 또 나와서 지금 금융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걸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그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금리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이 시장은 똑똑하니까 기준금리를 좀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나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은 없어라는 사이클을 주면 예. 이제 안 올리나 보다 하면 멈추지 않고 먼저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표현도 나오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지난주에 다시 또 끝난 거 아니야. 끝났다고 금리 예. 인상하면 안 되라는 저 말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는 또 상승될 차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파월이 변덕이 심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지혜로운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약간 파월이 안티 파월이기 때문에 이미 예. 본인의 능력 밖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예. 하거든요. 그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중앙은행은 예. 본인이 리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금리 인상 기준 여기까지야. 혹은 금리 인하 기준 여기까지야. 리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말이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 뭐 보고 결정할게. 예.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예. 실은 그게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해오던 방침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것 맞아, 같아요. 우리도 할 수 그래서. 있잖아요. 예.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라는 것들이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늘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도 좀 시장금리도 떨어진 듯하다가 튀어오르고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채권 시장에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할까 봐 불안한 분들 많은데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 2%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추가로 또 인상을 할 여지가 남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전문가마다 의견이 예. 다르겠지만 저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못한다라는 쪽에 이제 쪽에 서 예.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은 미국의 경기입니다. 3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 지금 약간 들떠 있지만 저는 4분기부터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먼저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제 금리 단은 여기서 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은 지금 꽤 장기간 동안 금리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금리 동결한 지 얼마가 됐는데 왜 내 이자는 계속 오르냐 이런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큰 건가요? 틀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신뢰를 이제 잃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 금리, 우리나라의 국고채, 우리나라의 은행채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계속 저렇게 동결을 했다면 우리의 은행채, 우리의 국고채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장 금리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안 봅니다. 그렇군요. 미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은 미국이 어떻게 할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효과가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그럼 고금리 기조가 좀 당분간은 계속 갈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다수설이기는 한데 예.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네. 미국의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도 함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 쪽의 기준금리, 미국 쪽의 시장금리를 쳐다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지금 갑갑한 상황인데 오늘 정철진 평론가님 오셨으니까 끝으로 코스피도 좀 잠깐 짚어볼게요. 공매도 금지 일주일째인데 오늘 상황 지금 들어온 거 보니까 전 거래일보다 0.9%가 올랐고 2,431.24로 장을 열었다 그러고요. 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0.9%가 오른 796.41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 효과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장 상황을 보면 예. 뉴욕장이 지난 이제 금요일에 올랐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상승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커요. 0.8%가 오히려 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기존의 공매도 큰 손들이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전격 공매 금지를 예. 통해서 그날 하루 이제 쇼커버를 당하고 급등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공매도 잔고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상황 오늘도 또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2차 전지를 기존의 공매도와 큰 손들은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자신들의 공매도를 청산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대한 애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계속 이제 방어하고 예. 있고 그런 싸움인데 월요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존의 공매도 큰 손들이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원했던 부분들이 조금 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도 지금 오늘도 이들은 이제 2차 전지만을 계속 또 누르면서 이제 뭐 본인들의 기존 공매도를 청산하든지 왜냐하면 이제 추가로 공매도를 못 치니까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이들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2차 전지를 뭐 누를 것인가, 여기에 개인들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제 꽤 상승해야 될 여력이 있는데 예. 뭐 가차 없이 누르면서 시장 이따 또 전체가 오후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오후까지도 한번 보겠지만은요. 예. 예, 현재로서는 좀 예. 상승폭을 다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큰 상승세다 하락세다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요 2차 전지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급이 풀리고 나면 예. 이제 그 다음은 매크로 변수가 저는 클 것 같거든요. 뭐 금리가 떨어지는지 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과 기업 실적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